안녕하세요. 닥터쿠형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질환은 어깨 통증에서 정말 흔한, 정말 인터넷 쳐보면 너무너무 정보가 넘쳐나는 질환,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손목 질환에 대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지역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서요. 흔한 질환부터 다루고자 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십견. 오십견이 질환이긴 한데 그냥 증상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동결건,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니 어깨를 사용을 안 하다가 어깨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깨가 굳어버리고 이러한 증상을 우리는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정말 많아요.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어깨가 아프니 어깨를 안 쓰는 거예요. 어깨가 굳어버려서 동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인데 웃기잖아요. 살아있는 관절이 굳는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이 고려대 연세대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이쁘죠, 건물 자체는. 원래 이런 이미지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안 쓰는 물건에 담요가 이렇게 올라타듯이 폐어에도 이렇게 이끼가 끼잖아요. 시계가 생각하면은 자동차에 녹이 슬잖아요. 바퀴 같은데. 그러면 녹이 슬게 되면서 자동차 바퀴를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안 쓰는 구조물에 섬유 조직이 점점 침착이 돼서 섬유 조직이 굳게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사진이 정상 어깨 사진이고 이게 동결검 환자분 사진이에요.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이 여기는 되게 정상 조직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되게 울긋불긋하면서 뭔가 굳어있는 소견이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어깨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담쟁이 덩굴처럼 점점 얽히고 섬유 조직이 얽히고 설켜서 어깨가 굳게 되는 거예요. 굳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깨가 안 돌아가겠죠. 억지로 돌린다? 엄청 아파요. 아프니까 더 안 쓰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어깨가 안 쓰니까 굳고, 아프니까 더 안 사용하고, 더 굳게 되고. 이렇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결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 환자분 진찰해 보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냥 어깨가 아픈데 팔이 안 올라간대요.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돌릴 수도 없어요. 의사가 직접 이렇게 환자분 팔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래도 안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뭔가 딱 걸린 것처럼 안 올라가는 환자들, 그리고 조금만 올려도 아파하는 환자들. 그냥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진단이 다 됐고 당신은 지금 오십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영상학적 검사를 해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엑스레이는 솔직히 뭐 뼈밖에 안 보여요. 뼈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뭐 다른 뷰가 있긴 한데 다른 뷰에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MRI 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약간 가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제가 모르고 증상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아까 진단을 하면서 환자분들 증상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어깨가 뻣뻣하다, 뒤로 올리는 동작이 불편하다, 밤에 통증이 나타난다, 팔이 굳기 시작한다는 게 팔이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흔하게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팔을 귀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만약에 아프신 환자분들 같아서는 이렇게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귀에 붙이는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게 위 이상 못 올라가니까 환자가 머리를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되게 흔해요. 이거는 수원신성 한의원에 있는 그 블로그에서 나오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항상 똑같죠? 똑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원인이 없이 오십견만 오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보존적 치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인터넷 쳐보면 다들 난리 났어요. 뭐 정보의 홍수, 유튜브에도 널리고 널렸어요. 저도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죠. 그리고 어깨에 주사를 놓고 스트레칭을 시키든가 아니면 도수 치료 한다든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한테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 이런 치료가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하실래요? 이렇게 먼저 권유드려요. 스트레칭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깨에 주사를 맞고 도수 치료를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스트레칭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요. 환자분들 각각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다 그렇게 맞춰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들이 있는 환자분들,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석회성 건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모든 케이스는 아니에요,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앞뒤로 하나 뚫고, 이게 사진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그냥 관절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거시적으로 보면 어깨 근처에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관절경으로서 수술을 하게 돼요. 뭐 수술하기 전에 앞서서 오십견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마취를 걸어놓고
어깨를 쭉 다 돌려버려요. 다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환자분 어깨 들 때 딱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힘으로 밀어서 찢어버려요. 찢고 돌려요. 팔을 정상 각도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구조물들. 섬유조직이라고 그냥 깡깡이 뭉쳐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찢어져요. 다 찢어지면서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얽히 막 담쟁이 덩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치는 거예요. 해치고 다 찢어버려요. 이렇게 주주주주주 찢어요. 환자분들 정말 아파합니다. 수술 깨고 나면. 그래서 일본 수술 끝나기 전에 진통제를 다 놔요. 이제 다 찢은 다음에 관절경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요. 어떻게 돼 있냐? 이분이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원래 정상 조직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피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섬유화 조직인데 섬유가 완전히 피떡이 돼 있어가지고 왜 피떡이 되냐면 제가 찢어버렸으니까 이 조직을 이렇게 팍 찢어버린 거예요. 피떡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마취 안 하면 환자분들 절대 못해요. 아무리 뭐 여기 주사 놓고 제가 한다 그래도 절대 안 되니까 정말 아파하니까 저희가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못해요. 근데 단지 환자를 마취했으니까 마취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다 찢고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들어갔던 환자분은 다른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모두 다 저도 수술을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분들이 다 수술 받기 싫어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도수 치료나 이렇게 해서 관절을 가동 범위를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이 서서히 늘려가는 게 담쟁이 덩굴을 살며시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동 범위가 점점 나오게 되고 점점 치유가 됩니다. 인터넷에 나온 치료 방법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너무 아니다 싶은 말도 가끔 보이긴 한데 이상으로 오늘 오십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는데 오늘 질환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제가 원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상으로 닥터 국형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